안녕하세요. 인베디드 비전의 뷰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약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마스킹을 썼던 거, 커널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윈도우라고도 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확장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이제 듣게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모폴로지예요. 모폴로지는 그냥 번역하면 이제 형태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스크 파일 가지고 이제 형태를 어떻게 변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전에서 일장 배웠었죠. 그래서 뭐 다른 학문에서는 모폴로지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영상 처리에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객체들의 형태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법들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모폴로지를 통해서 영상을 변환하거나 어쨌든 객체 잡음을 제거한다든지 뭐 골격이나 블록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추출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모폴로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폴로지의 이제 가장 중점이 되는 게 이제 침식 연산이랑 팽창 연산이라고 예, 아이고, 뒤에 있네요. 팽창 연산이라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 침식 연산이랑 팽창 연산은 일단 입력 화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입력 화소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어, 이 어떤 침식을 하게 됐을 때 얘가 침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식은 뭐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여기 있는 값들이 뭐 제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는 하겠죠. 근데 어떤 룰은 존재를 해야겠죠. 우리가 침식을 하는 룰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지우는 거가 될 텐데요. 이때 이제 침식을 비교하는 우리 커널이라고도 얘기하고 마스크 파일이라고 하고 전 마스크라고 많이 쓰는데요. 마스크와 얘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점의 값을 결정할 때 이 마스크와 일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도 일치를 안 하면 이 중심의 값은 0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모두 일치를 하게 되면 1로 출력 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화소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 화소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요거는 이제 커널에서 제공되는 그런 메소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커널이 아니라 잘못 얘기했어요. 그 파이썬에서 오픈십에서 제공되는 거죠. 네, 잘못했는데 얘는 뭘로 써놨냐면 좀 이따 이제 한번 보시겠지만 요 형태소를 만들어주는 우리가 커널이라고 얘기하든 윈도우라고 얘기하든 요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가우시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우시안은 계산식이 있었고 그냥 그런 샤이니나 이런 건 우리가 그 3차원 별이나 2차원 별로 만들어줬었잖아요. 그걸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메소드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사용할 거고, 그래서 밑에다 넣는 거고, 한 장을 더 넘기면 이런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얘를 아까 그 3 곱하기 3짜리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1, 1, 1, 1 이렇게 채워진 영상을 가지고 침식을 하게 되면 여기를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요 빨간색 얘는 요렇게 매칭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매칭되는 부분이 여기가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은 요렇게 매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군데도 매칭이 될 거예요. 왜 매칭이 되냐면 어차피 이쪽 뒤에 이제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연산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6컷만 맞으면 되겠죠. 얘는 요렇게 맞는 애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맞는 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어, 색상별로 좀 표현을 하면 일단 네모 동그란 얘는 요렇게 맞아서 여기가 L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맞아서 여기도 L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색상이 잉크색을 변경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잉크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해서 요렇게가 맞아서 여기가 1, 2, 4나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잉크색을 변경해서 요렇게가 맞아서 여기 1, 2, 4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랑 요렇게 세 개가 남았죠. 제가 지금 그린 거를 보고 침식이 이렇게 동작했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형태소의 값은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111, 뭐 빵, 빵, 빵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를 꼭 3 곱하기 3이 아니라 더 큰 5 곱하기 5도 만들 수 있겠죠? 뭐 4 곱하기 4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마다 이제 영상이 어떻게 변화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픈시브에서 이제 사용되는 메소드는 뭐 모폴로지 EX라는 메소드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로드라는 메소드가 존재해요. 그래서 요걸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침식 연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얘는 다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 해봤어요, 제가. 어떤 거를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코딩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그 전에 만들었던 방식의 그, 커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넘파이 메소드를, 넘파이에 있는,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5를 그냥 이런 식으로 1로 다 초기화하라고 5 곱하기 5를 다 1로 초기화하라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1이 다 커졌죠. 그럼 얘는 엄청 좀 크게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크로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거는 그냥 코드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제가,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는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켜 보면 요거는 그냥 1만 만들어지는 걸 거고 얘는 크로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들어가 보면 여기 좀 모여있지는 않은데 크로스랑 여기 네모 만들어지는 거 0번이고 그 다음에 크로스 있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만들어져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해요. 사실은 제가 이건 건드리진 않을 거긴 한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편집을 해서 이게 모폴로지에 사용되는 것들이 다른 거랑 지금 좀 겹쳐 있어가지고 침식이랑 이런 인덱스들이랑 겹쳐 있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세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거의 세 개면 다 되겠죠. 요거는 뭐 5 곱하기 5에서 원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저기 십자가로 그린다든지 네모로 그린다든지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본 거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변경하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경하면서 테스트하기가 좋겠죠. 얘는 좀 변경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값을 하나씩 하나씩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그 어떤 형태를 만들어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바꿔면서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실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예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마스킹 파일을. 전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3차원 배열로 만들려고 그러면 더 복잡할 거예요. 5차원 배열로 만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이걸 5개 만들어서 여기 곱해서 또 쭉쭉 늘려야 되다 보니까 아마도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3차원인데 내가 모양을 좀 내 멋대로 좀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모양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이든 이런 식이든 어떤 모형이든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도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만드는데 3 곱하기 3 얘도 3 곱하기 3으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봤고 얘는 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원형 타원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뭐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타원형으로 만들어지겠죠. 예. 하지만 뭐 지금은 그냥 뭐 실습용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모두 제가 침식 연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다 세 개를 해봐요. 그 다음에 얘만 출력하면은 좀 아쉬우니까 모폴로지라는 애를 또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폴로지라는 EX라는 메소드는 얘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쭉 들어오시면 아까 우리가 보던 그런 모폴로지에 다 묶여 있는 애들이 이게 상수화돼 있는데 얘를 사실은 정리를 하면 여기서 뺄게 요거랑 얘랑 얘는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 0번
침식, 팽창, 그 다음에 오픈.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해요. 이렇게 돼 있겠죠? 네. 이제 순서가 제가 솔팅을 다 했네요. 원래 이런 식으로 존재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존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보시면 그냥 뒤죽박죽으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침식이랑 우리가 이제 팽창, 그 다음에 오픈, 클로즈 이 정도까지 이제 보고 그란디아트까지 저희가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해볼 거고 얘는 그래서 이쪽에다가 요 메소드에다가 요거를 이제 어떤 우리 상수값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그런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런 이 메소드들 하나하나 개별 메소드보다는 얘만 알고 있어도 모든 거를 사실은 할 수 있겠죠. 네. 그 대신 뭐 좀 더 편하게 하나의 기능으로 딱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기능의 차이가 있냐를 하면 돌려보면 알겠죠. 그래서 돌려본 결과가 사실 PPT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제가 원래 만든 소스예요. 제가 직접 오늘 그렸어요. 그래서 그려가지고 하게 되면 네, 모든 결과가 비슷해요. 어차피 한 번은 다 저걸 한 거니까. 네. 똑같은 모폴로지인데 단지 형태소 아니면 커널이라는 그거에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으면 똑같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변경하면서 테스트할 수 있게 아주 다양하게 넣어놨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침식을 하게 되면 결과는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팽창이에요. 팽창은 똑같죠. 얘도 뭐 앞에랑 얘기했듯이 얘랑 형태소가 하나라도 일치하면 1이에요. 그래야지 커지겠죠. 여기가 이쪽에 이렇게 많은 애 중에 여기 1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얘는 모두 빵이면 빵이고요. 요걸 전체 그림에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졌는데 이걸 뭐 다 그릴 건 아니지만 여기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인접해 있는 애 만약에 3 곱하기 3이 1이라면 인접해 있는 애 1, 1 이건 뭐 쉽게 그리면 되겠죠. 1, 1, 1 여기는 인접해 있는 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 다 1일 테고 그쵸. 여기가 뭐 상행이 사이 들어간 데니까 1, 1, 1, 1, 1인데 또 여기는 인접해 있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다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다이렉트라는 이제 그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요거는 팽창은 제가 되게 간단하게 코드를 넣어놨어요. 되게 간단하게 코드를 넣어놨죠. 가장 기본 커널, 기본 메소드 하고 그냥 출력. 요 앞에 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거를 다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똑같이 침식이 가진 소스를 가지고 팽창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하나 가지고 만든 건데 팽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점 하나하나가 다 팽창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팽창이 되죠. 네. 팽창이 엄청 된 게 보이죠. 그래서 얘는 얘와 침식의 팽창의 차이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침식을 하게 되면 확실히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쭉 사라지는 거를 이렇게 좀 스프레이 뿌려놓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원본 데이터만 남는데 원본 데이터도 여기 좀 이렇게 좀 뭔가 더 잘리는 게 보이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잘려요. 근데 팽창 같은 경우는 이런 점 하나도 다 사서 살아나서 더 커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팽창과 침식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거나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 팽창과 침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마스크, 침식 마스크가 이제 이번에는 크로스로 3곱하기 3 크로스예요. 그래서 침식과 팽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열린 연산이라고 하고 닫힌 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린 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번 침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팽창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바뀌어요. 침식 연산으로 인해서 객체가 축소화되고 그 다음에 배경 부분의 미세한 이제 잡음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대표적인 잡음이 요게 되는 거죠. 이런 잡음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팽창으로 인해서 다시 원형을 복구하는 거예요. 거의 요 지금 보이시는 요 원형에
여기는 요 원형에 거의 비슷하게 원형이 생성됐죠. 그 대신 없어진 애는 누구죠? 여기에 확실한 자본분들이 확실히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런 옅은 요런 애들은 복구가 안 돼요. 그쵸? 이런 뿌리 같은 경우는 도출 부분들은 복구가 안 되는 걸 이제 열림연산이에요. 그래서 열림연산은 열림연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닫힌 연산 같은 거에 이제 장점은, 닫힌 연산의 장점은 내부에 구멍이 빵 뚫려 있는 데이터들을 좀 잡아낼 때 좋아요.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럼 팽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에 이제 닫혀 있는 애들은 다 1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팽창하게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침식을 하게 되면 원형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한번 팽창을 했다가 침실되면 이런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는 그래도 원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자로 만들어져 있거나 뭐 두 칸짜리, 세 칸짜리는 거의 원형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여기에 지금 보이는 요 구간, 요 구간은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 대신 내부에 있는 이런 열려있던 애는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연산이랑 오픈, 클로즈라는 그런 연산에 의해서 그 침식과 팽창을 반대로 하냐에 따라서 내부 공간이 메워지거나 아니면 잡음들을 제거할 수 있을 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스크를 또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요 마스크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여기도 살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끊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얘를 뭐 끊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뭐 이 9개 중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여기만 1을 뭐 이렇게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칸으로 만든다든지 그러면 뭐 어떻게 또 다른 저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면서 변경하실 수도 게 지금 제가 좀 준비를 해놨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침신연산에서 사용했던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열린 연산과 닫힌 연산을 제가 한 번에 구동한 거예요. 그래서 코드에서 보면 오픈 클로스 네, 여기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돌려보면 네, 뭐 이게 원본 소스고 그 다음에 이게 오픈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클로즈 해본 거예요. 사실 클로즈 이런 영상에서는 클로즈가 조금 애매해요. 예, 클로즈가 이런 흰색들을 다시 다 복구하기 때문에 예, 좀 애매하긴 한데 좀 얘는 클로즈랑은 좀 맞지 않는 예제긴 해요. 요 원본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고 요렇게 아니면 얘 여기를 닫힘을 만약에 요거 지금 요 상태에서 얘를 좀 제거하는 걸로 한번 클로즈를 몇 번을 더 돌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요걸 돌려가지고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앞에 요 메소드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 우리 지금 팽창이나 아니면은 침식 연산에서 뒤에 1이 있는데 요건 이제 몇 번을 돌리냐는 거예요. 얘를 요런 상태로 한 번 돌리겠다는 거고 여기 2를 넣어주거나 3을 넣어주면 뭐 3번 돌아가고 2번 돌아가고에 이제 이런 건 있는데 얘는 요 지금 개별 침식 메소드 이로드라는 메소드나 아니면은 그 팽창 메소드들만 있는 거고요. 요걸로 할 때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폴로지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뭐 포문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르긴 한데 예. 어쨌든 팽창이 아니라 클로즈나 오픈 같은 걸 하려 그러면 모폴로지를 몇 번이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모폴로지에 통해서 영상의 질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영상 제가 실질적으로 레이더 영상 할 때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게 회전하면서 주파수를 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회전하는 결과를 쭉쭉쭉 주파수를 쏘는데 이때 받아온 결과들이 이렇게 하나에 뭉쳐서 2차원 배열 안에 집어넣으면 얘가 한 바퀴를 싹 돌았을 때 레이더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앞에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레이더가 이렇게 쏘고 이 각도가 나게 되면 얘와 얘 여기의 각도는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각도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선박이 이런 선박이 하나 진짜 실제 크기 이런 선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영상이 지나가고 레이더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지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먼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중시점에서 먼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게 하나의 선박인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표현이 되는 거죠. 세 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요럴 때 우리가 팽창을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선박으로 만들어질 때 사용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사용했던 부분들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레이더에서 사용했던 영상이.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는 그 당시에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는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거죠. 사실 한 줄로 데이터가 쭉쭉 나와요. 이건 뭐 파일로 저장되면 당연히 한 줄로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 저는 이거를 보기 위해서 2차원 그래프 안에서 요 첫 번째의 각도가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도면 0도에다가 쭉 걔를 값을 표기해주고 두 번째면 두 번째를 걔가 뭐 5도다. 그럼 5도에 맞게 해서 쭉 값을 표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음, 영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최소 360개 이상은 있어야지 원üm을 만들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이제 해상도 높아지는데 어쨌든 아무리 해상도가 높아더라도 요 끝까지 가는 데이터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열림과 닫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지금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학적인 그라디언트라는 방법이에요. 이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어, 그, 뭐 이런 뭐 색칠이 다 칠해져 있는 원이 존재한다면 여기에 이제 요 외곽선만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식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축소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외곽선만 남기고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보시죠. 그래서 코드는 간결하고요. 네, 코드가 조금 저쪽에서 표현이 잠시만요. 네, 쟤를 좀 늘려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여기 왔더니 이렇게 떨어져서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제공을 해요. 이거 이제 어떤 걸로 이제 쓰겠다는 것만 만들어 주고요. 마스크 파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모폴로지로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우리가 내부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이거 뭐 그걸 보시려면은 찾아봐야겠지만, 어쨌든 그걸 해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것도 실습에서 이제 저도 썼었는데, 뭐, 어떤 데이터를 이진화로 찾아놓은 데이터에 외곽선을 뜰 때, 이진화로 우리가 영상을 찾게 되면은, 이진화로 이제 영상 처리를 하게 되면은, 칼라 영상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이진화하게 되면, 요렇게 뭐 이런 것만 하나 살아남고, 요거의 외곽선만 딱 구분 지을 때 요걸 사용하죠. 그래서 이진화랑 아마 가장 좀 매칭이 잘 되는 모폴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결과들 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점 이제 기하학적 처리인데요. 그렇죠. 이제 기하학적 처리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행 이동, 그 다음에 회전, 크기 변환, 반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크기 변환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리사이즈라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했었어요. 리사이즈를 제가 필요하기도 했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리사이즈를 알려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요 기하학적 처리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다라는 걸가 이제 기본이죠. 우리는 뭐 영상 처리를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그림판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를 할 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주 쉽게 다뤘을 거예요. 쉽게 이런 거 회전하고, 파워포인트에서 우리 뭐 돌리는다든지, 뭐 이렇게 반전시킨다든지, 크게 변환하는 거 되게 간단하게 돼요. 그 대신 사실은 여기서는 이 음, 좌표에 대한 변환이고 그 좌표의 크기가 변화했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색칠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었겠죠. 그런 툴들을 사용할 때는. 그래서 코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는
쉬운 연산은 아니었겠구나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평행 이동이랑 그 다음에 크기 변환, 회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수식으로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좌표 같은 요게 이제 우리가 입력되는 좌표고요. 얘가 출력되는 x 다시 y 다시 출력되는 좌표인데 뭐 당연히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하든 마이너스를 하든 t 좌표만큼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좌표가 이동이 될 거예요.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 다음에 크기 변환인데 크기 변환 같은 경우는 좌표를 계산하는 방식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얘가 1이면 두 배로 키우겠다.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 좌표로 가고, 얘도 2 좌표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얘가 최종 크기가 1부터 0부터 100까지 크기였다. 근데 얘를 0부터 20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진짜 2를 곱하면 되는 거고, 뭐 크게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0.5를 곱하면 되는 거고, 이건 리사이즈 때 우리가 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또 이제 얘기가 좀 더 있겠죠. 플러스 되는 얘기. 그거는 이제 이 뒷장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인데, 회전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통해서, 회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죠. X좌표, Y좌표 회전하는 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회전하는 거는 요 X좌표와 Y좌표의, X좌표의, 어, 코사인, 뭐 사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곱해주고 빼주면 x좌표와 y좌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이랑 크기랑 이런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식표는 이런데 이건 좌표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순방향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배로 키웠어요. 영상을 두 배로 키우는 거를 전에 이제 리사이즈를 제가 어, 리사이즈를 안 사용하고 한번 영상을 키우는 거를 그냥 제가 2차원 배열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아까 그 곱하기 하듯이.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 그 사이즈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그 빈 사이즈, 빈 껍데기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넘파이를 이용해서 빈 껍데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좌표를 포문이 돌면서 이중 포문이 돌면서 좌표에다 곱하기 2를 해줘요. 그쵸?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바로 여기 좌표에다가 넣어줘요. 그런 거를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상에 대해서 그림이 더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출력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왜 그랬죠? 요 데이터에서 얘 1,1에 있는 데이터가 곱하기 2를 해서 2,2를 가는 거는 정상적이에요. 근데 얘 2,2 데이터는 4,4 데이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1.5의 좌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더 작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데이터 3,3의 데이터는 어떻게든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했던 그런 검은색으로 3,3이 칠해져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결과는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내려가 보면 요런 얘기죠. 그래서 입력 영상의 좌표를 곱하기 1을 해가지고 열로 보내서 여기다 입력을 넣으면 네 이때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좌표에 있는 데이터를 또 곱하기 1을 해서 넣게 되면 열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검은색 영상이 되기 때문에 어, 검은색 영상이 되기 때문에 어, 여기가 이제 데이터가 우리는 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데 요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런 사상이라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용어는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입력 영상에서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출력 영상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쓰면은 이런 문제가 사라지겠죠. 왜냐면 얘한테 만약에 두 개를 키웠다 그러면 얘의 좌표에 여기 있는 좌표를 가져오려고 할 때 나누기 2를 해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도 나누기 2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68에 얘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요 두 데이터는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둘 다 여기 127로 떨어질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127 우리 이제 소수점 버리게 되니까 127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 영상에서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출력 영상이 나누기를 해서 좌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을 어, 동일하게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영상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작아지는 것도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물론 먼저 가져오는 애에 의해서 이 데이터들이 날아가긴 하겠지만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모든 면에서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겠죠 데이터가. 그렇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이거를 이제 코딩을 짜봤어요 제가. 그래서 직접 코딩을 짜서 요거 한 번 더 아까 그 데이터와 요 데이터 한번 비교해 보면서 돌려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짜 두 배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한 픽셀 만약 이런 얘를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얘가 2라 그러면 얘는 요만큼이 4개가 1, 1, 1, 1이고 그 다음 또 4개가 2, 2, 2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얘가 여기서 이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렇겠죠. 거의 아마도 이렇게 네 칸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 보관법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보관법이라고 하고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출력 영상이 입력 영상으로부터 가져오는 방법을 사상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사상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보관법들 중에는 다양한 보관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금 제가 이렇게 가져오는 보관법, 어떤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바로 취합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게 이게 이제 요렇게 데이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가장 쉽게 사용되는 보관법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관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1차원 최근 접근, 리얼리스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그림은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2차원 그래프에 있는 영상을 눈으로 직접 바로 보고 결과를 선택하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1차원 배열에서 한번 계산해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머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차원적인 걸로 한번 보시죠.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선형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할 때 선형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급이 각 변해져. 어떤 데이터를 이제 크게 만들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로 나눠서 내가 찍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여기 값이 뭐 x축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2예요. 그때 여기 요 검은색 값을 지정해야 될 때 얘를 5배 뭐 3배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얘가 1 좌표고 얘가 2 좌표였는데 얘가 이제는 1 좌표고 여기가 2 좌표고 여기가 3 좌표고 4 좌표고 얘가 5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때 1 좌표는 가장 가까운 애에 있는 값 얘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얘도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2가 되는 이런 형식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지정되어 있는 값에 가장 가까운 애의 좌표를 가져와요. 그러면 2차원 배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2차원도 똑같겠죠. 뭐 이렇게 존재를 한다. 데이터가 여기가 1, 2, 3, 4 확대를 뭐 어떻게 했는데 여기에 가깝다. 라고 하면 1이 되는 거고 이쪽이 되면 이쪽 데이터를 되면 3이 되는 거고 요 중앙이 되면 뭐 어떤 값을 선택하든 뭐 그런 어디에 우선권을 줄지 모르겠지만 뭐 위쪽에서 왼쪽에 우선권을 주게 되면 2가 될 거고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뭐 왼쪽으로 주게 되면 뭐 4가 되고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2차원을 표현하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높고 얘는 낮은데 얘가 여기야 여기 사이에서 얘한테 제일 가깝더라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값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이게 2차원 배열에서 표현하는 이제 최근 접근법이라는 니얼리스트라는 이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선형이라는 또 방법이 있어요.
이 선형이라는 애는 어, 뭐 2차원 그래프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값이 이제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소수점으로 나오는 건 다시 그 어, 반올 그 소수점 자리를 버리기 때문에 얘도 어쨌든 뭐 얘가 1이고 얘가 2면 뭐 1을 선택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이면 달라지겠죠. 얘가 10이고 얘가 20 데이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형을 쭉 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1, 12 해서 뭐 15, 요 사이사이 값들이 다 존재하겠죠. 그래서 19부터 20까지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데이터들이 쭉 존재할 거예요. 그 중에 요거를 얘 좌표상 여기가 몇인지를 체크를 해서 얘는 12의 값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거죠. 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12의 값을 주는 거예요. 10이고 얘가 20이라면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우리가 1차원 그래프에서 생각했던 거를 다시 2차원 그래프에 가져와서 높이가 서로 다른 애들 중에서 가장 이쪽에 요렇게 선형을 긋는 거죠. 요렇게 선형을 긋고 그 중에 얘는 몇의 값을 선택을 할까? 얘가 맨 아래 있는 애가 10이고 맨 위에 있는 애가 20이라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여기도 확인을 하고 여기도 확인하고 얘도 확인해서 어떤 적정한 값을 2차원 잡혀서 이제 값을 뽑아내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양선형이라는 이런 접근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큐빅이라고 하는 게 이제 3차원 8개의 데이터를 이제 8개가 아니라 1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얘는 큐빅이라고 해서 요걸로 그냥 보게 되면 너무 어렵죠. 큐빅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얘는 요렇게 선형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얘는 하나의 데이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선형 데이터는 내 데이터를 중심으로 양 옆에 있는 데이터를 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갔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나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2개, 왼쪽으로 2개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보다 하나의 데이터가 밑에 있고, 그 다음 데이터가 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존재한다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여기에 좌표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은 좀 다르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서 여기야 여기보다 좀 더 낫겠죠. 얘에 비해서 선형에 비해서는요. 그 대신 연산 속도는 엄청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데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요 밑에 있는 애였다. 세 번째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나 아니면 얘가 다시 얘보다 높게 있고 얘가 뭐 여기 낮게 있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굴곡을 제대로 만들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뭐 변형이 되고 이런 걸로 표현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위치에 따라서 이 2개의 위치가 이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제 똑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요 네 번째 위치가 요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위치가 여기 있고 뭐 얘는 뭐 아래에 있다 그래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올독해서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더 높이 올라갈 거고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에 맞게 점점점 리니어하게 이제 변할 수 있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차원 표에서 보관법을 보게 되면 이게 큐빅이라는 보관법인데 큐빅 보관법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어, X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2, Y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2 해가지고 1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산하는 공식은 이제 뭐 따로 여기에서는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 보관법을 이용해서 어, 다른 연산 공식은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보관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제일 빠른 거는 당연히 그냥 값 딱 보고 제일 가까운 애 찾아서 값 쓰는 애가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요 번호법이 느리긴 느리지만 어쨌든 좀 더 영상이 확대해도 마치 그냥 그렇게 깨지지 않는 느낌으로 보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보관법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계속 확대해 보면 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리사이즈라는 걸 이용했을 때 여기에 이쪽 네.
리니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에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 인터폴레이션을 선택할 때 이거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보관법에 따라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보관법은 영상에서 보여드린 보관법은 방금 한 것들은 리얼리스트, 리니어, 그 다음에 그 큐빅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해보진 않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만들려고 하면 요런 거 만드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직접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영상을 조그만 영상 여러분들이 하나 구해가지고 뭐 50짜리 곱하기 50짜리 영상을 이런 보관법, 최근 보관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500 곱하기 500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 리니어라든지 아니면은 큐빅이라든지 얘는 뭐 이 정도 500 곱하기 500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질 정도로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엔요. 저도 이렇게까지 크게 영상을 크게 확대해보진 않았지만 요 보관법을 쓰게 되면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10배를 확대했을 때. 대신 요거 리어스 같은 경우는 10배 확대하게 되면 좀 이질감을 느껴질 거예요. 밑에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관법을 하는 방법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쓴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 코드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평행 이동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그대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 행렬 연산이죠. 그래서 요 행렬 곱하면 여기랑 얘랑 곱해져서 얘가 되는 거고 얘는 뭐 어차피 여기가 없고 여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값이 이제 증가한다 뭐 이런 거겠죠. 증가하든 마이너스든 알파 값이랑 베타 값에 의해서 좌표가 이동한다라는 거고 요 지금 어페인 어파인이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지금 원형이랑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랑 그리고 변환 M이라는 행렬을 존재해요. 그래서 요걸 넣어주는 행렬이에요. 요런 것들을 넣어주는 행렬이고요. 그 행렬을 넣어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코드로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동한 행렬이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애가 어디로고 얘가 이 세 번째가 몇 행렬이죠. 행렬에서 2 곱하기 3 행렬이죠. 2차 행렬을 만들 때 얼마만큼 이동을 할 거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게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얘를 얘가 이렇게 있고 1, 1이고 얘가 50이고 얘가 50이죠. 그래서 50만큼 이동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좌표든 좌표 계산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얘를 x축만큼 이동하는 값으로 해서 요 지금 m을 마스크를 여기다가 마스크가 아니라 얘는 행렬이죠. 행렬. 매트릭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를 지정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본 크기 그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요 받은 값 그대로 해서 원본 크기 그대로 이제 하는 거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미지 두 개를 출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50에서 50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데이터들은 역으로 이제 다 그냥 0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실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건데 회전하는 거는 음,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하는 매트리스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이미지 중심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얘가 스스로 이런 매트리스를 만들어줘요. 요 매트리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요 M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M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프린트해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해서 한번 보셔도 되고 저 매트리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대신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인 코사인이 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값으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네 어떤 지정된 값이죠. 그래서 이 값에 넣고 얘를 우리가 이제 좌표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그거에 맞는 좌표 값이 나올 거고 그때 어떤 사상법을 통해서 역사상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쭉쭉쭉 해서 이제 갖고 오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돌려보면 자 이걸 45도 돌린 결과예요. 여기서 보시면
45도, 그리고 네, 몇 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중심축은 이렇게. 축은 내가 지정하기 나름이죠. 영상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는데, 제가 중심축을 여기다 잡았는데, 여기다 잡을 수도 있고, 여기다 잡을 수도 있고, 여기다 잡을 수도 있고, 여기다 잡을 수 있어요. 잡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중심에서 잡았으면, 중심을 잡고 45도를 돌리면 이렇게 돼 있고, 중심을 잡고 45도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1,1을 영상을 잡고 45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있으면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중심축을 잡고 영상을 45도 돌리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파인 중에서 이제 그 영상에 어, 어떤 영상이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상의 끝을 세 지점만 잡아가지고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마름모꼴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거를 각도를 더 바꿔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수식하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 얘는 아마 요 앞에 있는 이런 회전하는 요 요 수식에다가 좌표가 이동하는 요 수식을 두 개 같이 곱해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수식을 다시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좋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요게 X 좌표와 이 Y 좌표 계산한 수식이 내부에 이제 행렬로 들어가 있면서 좌표를 구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좌표가 구현이 되면 회전도 하고 좌표도 이동도 하거나 그 다음에 크기도 변환하는 것들을 하나의 수식으로 하나의 행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자체가 사실 요걸 내부를 풀어보면 여기에 회전하는 애도 있고 이동하는 애도 있고 크기 변환하는 애 있고 요거를 이제 다 곱해서 요렇게 하나의 뭉티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또 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얘가 이제 세 개의 행렬이 2 곱하기 3의 행렬이다 보니까 이제 곱하기 연산을 하려면 상수값 하나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상수값 하나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좌표값을 구해지면 그 결과 가지고 아까 그 사상하는 방법을 사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코드가 제가 좀 근데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음, 이렇게 코드를 보고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보고 이게 아니죠. 아, 네, 코드가 아니군요. 제가 얘는 여기서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복사를 한 다음에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결과가. 제가 원점에서 동그라미를 먼저 그렸어요. 사실 먼저 그리고 안 그리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게 그 복사하는 방법이 어, 딥카피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주소 번지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나중에 그리긴 했지만 그림 먼저 그리든 나중에 그리든 상관없죠. 여기다 원을 그려봤어요. 원을 그려놓고 점을 진짜로 여기 끝에 점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요 원은 중심을 잡은 게 아니라 요 끝을 잡고 얘를 끝에 잡고 요 끝에 잡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좌표를 녹색 좌표를 열로 이동시키고 파란색 좌표를 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빨간색 좌표를 일로 이동시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영상이 확대도 되거나 축소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 회전도 됐고요. 회전도 됐죠. 여기 회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영상이 이동도 했어요. 사실 이 파란색을 여기로 끝 당겼으면 이동을 했겠죠. 그렇겠죠. 세 개만 잡으면 영상이 요 구조는 요 각도나 회전하는 거는 유지를 하되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요 코드에서 어, 뭐 요렇게 마름모꼴로 뭐 사다리꼴로 만든다든지 얘 세 개를 잡고 아무리 제가 뒤틀어 봐도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뭐 삼각형을 만든다든지 이건 불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세 개의 좌표를 잡으면요. 요 한 좌표는 무조건 따라오기 때문에 얘가 뒤로 빠지면 얘는 같이 따로 뒤로 빠지는 거고 얘가 3번이 앞으로 당기면 얘는 그냥 앞으로 당겨지는 거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얘도 같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좌표를 어디를 잡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코드에서는 제가 여기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랑 여기 잡고 돌려보세요. 아니면 여기를 잡고 마음대로 돌려보세요. 좌표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그냥 요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단지 잡은 위치를 요 끝을 잡아봤어요. 이렇게 끝에 잡고 돌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이라고. 근데 이런데 아무렇게나 3점 잡으면 돼요. 잡고 한번 돌려보시는 건 변경하면 돼요. 그럼 코드상에서 보면 어디냐? 첫 번째 좌표를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좌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좌표가 이 좌표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좌표로.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좌표 계산식은 파이썬에서 오픈시브에서 제공하는 계산식에 의해서 벌써 요 매트리스가 구성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매트리스가 다 구성이 되고 그 매트리스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 줌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먼저 그림은 그렸네요. 네, 제가 착각했어요. 지금 아까 얘기해서 잘못 얘기하고 이게 딥 딥카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먼저 그림을 그려야겠죠. 딥카피가 되려면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지금 먼저 그림을 그린 거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이 좌표보다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 끝에 좌표에다가 그냥 중심에다가 원을 그리되면 요렇게 그림이 점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점이 이렇게 찍히면 안 되니까 원이 이렇게 다 찍히라고 좌표에다가 플러스 10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플러스 10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을 해서 여기서 요만큼 대각선으로 이렇게씩 이동할 수 있게 네모에 점이 있으면 원래 여기 끝에 찍혀야 되는 애들인데 요 끝에 찍혀야 되는 애들인데 마이너스 10에서 앞에 찍힐 수 있게 대각선으로 좌표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뿐이에요. 요건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끝좌표를 이용하지 않고 요런 중심좌표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잡으면 얘는 요런 건 다 삭제해 주시면 돼요. 얘도 삭제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요들은 삭제해 주고 여기에 있는 세 개의 값을 여기에 하나씩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을 짝짝 그려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걸 이런데 변경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얘를 좌표를 잡은 데를 제가 0을 잡은 게 아니라 음, 요 파란색, 여기 파란색을 제가 이점을 잡아보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파란색을 이점을 잡으려면 코드에서 요게 이제 그 좌표인데 얘를 그점을 잡는다니까 50, 50을 잡고 얘도 이제 좌표가 바뀌었으니까 50 얘도 파란색 점을 50이에요. 그리고 얘를 한번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길 잡은 거예요. 여길 잡고 얘를 이쪽 구석탱이로 밀어버리니까 여기에 딱 떨어지죠. 여기도 얘도 이쪽으로 옮기지 말고 이동하는 좌표도 얘도 여기를 50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화면에 이제 좀 다 표현이 될 테니까 보면 여길 잡은 거예요. 제가 여길 잡고 여기 잡고 얘 잡고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꼭 어딜 잡냐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다시 PPT로 와보면 꼭 영상을 내가 어떻게 예를 해야 됐다고 이런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했을 때 꼭 여길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뒤틀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뒤틀어도 되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뒤틀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데 잡고 이렇게 잡고 삼각형만 맞춰서 이런 삼각형을 가지고 뒤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각도 회전, 이동, 그 다음에 크기 변화 요거를 한 번에 다 가지고 있는 매트리스가 구성이 되면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원근 투시법인데 이게 와트나 성당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모여 있는 걸로 투시법에서 이게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들의 원근법을 이제 나타낸 거죠. 그런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딩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 3.9법은 카메라 찍었을 때 이렇게 이제 넓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좌표기에 표현하는 건데 대표적인 그냥 예로는 그냥 이런 집이 있겠죠. 내가 집을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사진을 얘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집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집 자체가. 네.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가 중심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요 집을 이런 식으로 내가 잡아서 잡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를 딱 네모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코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짜본 거예요. 그래서 음, 얘 매트리스는 아까 그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더 들어있는 매트리스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값으로 매트리스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아까보다 이제 좀 더 한 줄이 더 생겼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크기 변화랑 그 다음에 그 좌표 단위로 이제 또 달라지니까 예, 좌표 단위로는 또 확대가 늘어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더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리스가 구성이 될 거고요. 내부에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얘부터는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시면 코드 같은 경우는 한번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제가 요거를 그려줬고요. 여기 4점을 잡았고요. 얘를 딱 원하는 크기만큼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늘려준 거죠. 녹색은 이렇게 늘려주고 검은색과 빨간색의 길이는 딱 고정을 시켜놓고 어, 파란색을 빨간색 높이만큼 올리고 그 다음에 녹색을 검은색 높이만큼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 데이터들은 이 뒤쪽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여기 이런 데이터들은 더 많이 확대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얘보다는 얘는 많이 확대가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조그맣던 영상인데 이런 영상을 이렇게 확대를 한 거죠.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요게 요만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확대된 거죠. 이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 4개를 이렇게 잡은 거죠. 요게 이제 시작되는 좌표를 4개 잡아서 얘를 어떤 크기로 어떻게 변환할지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드에 돌려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고 그래서 메소드가 돌아가면 그때 이제 저는 색깔을 벌써 칠해놨어요. 좌표에 맞게. 얘가 이 좌표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좌표를 찍어 놓은 상태에서 음, 이런 식으로 매트리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4개의 좌표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늘리거나 그런 원근법에 이제 다시 원근법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예, 요거는 끝이고요. 지금 코로나 1.5단계로 격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공지를 드리긴 했었는데 내일 쉬는 시간대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죠. 내일이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 때 이제 그 첫 번째 쉬는 시간 때 그래서 이제 아니면 전작가를 갈 수 있는 시간대에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타진해봐서 그거를 따로 구두로 먼저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지 날렸던 것 중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좀 더 강력해지면 어, 이런 거 다 취소되고 그냥 시험을 본다든지 시험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변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아니면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영상 올릴 거는 많이 남아있긴 하니까 어차피 수업을 진행해야 될 거. 근데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영상을 빨리빨리 하고 있긴 한데 어, 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뭐 영상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다 여기 있는 코드들 한번 다 실습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안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안 내드렸던 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해놓으셔야지 또 그러면 또
새로운 것들 할 때 좀이라도 더 도움이 되라고 저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